그 저번에 126페이지서부터 한다 그랬죠? 126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들어가는데 입지 파트는 그 문제의 비중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죠? 높지는 않아서 일단은 지금 요약집으로 잠깐 가시면은 입지 파트를 이제 조금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어디가 나오느냐. 그래서 입지 파트를 먼저 보게 되면은 페이지로 가시면은 넘겨보시면은 이제 교재 그 81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81페이지로 가시면은 요약집 81페이지 가시면은 상업입지론이라는 게 있죠, 그죠? 81페이지 상업입지론 찾으셨습니까? 여기가 거의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 거의 시험에 나온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페이지 83페이지로 가시면은 83페이지에 보시면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의 계산 문제가 있죠, 그죠? 요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컨버스가 또 나오고 허프가 있죠, 그죠? 요 세 가지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특히 올해는 컨버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86페이지로 가시면은 이따 나오겠지만은 거기 보시면은 상점의 분포가 집심, 산재, 집재, 구부족이라는 게 있죠. 요거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상권의 획정 방법이라든지 고정적 상점 분포는 출제가 잘 안 되는 가끔가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이제 한번 풀면서 가볼게요. 문제는 다 풀어오셨죠, 그죠? 들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집으로는 126페이지로 갑니다. 문제집 126으로 가시면은 거기에 1번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1번 문제는 별표는 치지 마세요. 별표 치지 마시고, 얘가 한번 입증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냥 답만 이제 우리가 보는데, 거기 가시면은 입증여라는 게 있죠, 그죠? 입증여라는 자체, 우리가 입증여의 정의로 한번 가볼게요. 입증여라는 것은, 자, 만약에 우리가 여고 앞에 정문에 분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가라는 분시점하고 나라는 분시점이 있는데 규모도 똑같고 다 맛도 다 똑같은데 100m가 떨어져 있어요. 위치가 똑같아요. 위치가 달라요. 다르죠? 그럼 여기가 더 매출이 많이 올리겠죠, 그죠? 만약에 월 500만 원 올리고 내가 300만 원 올린다면 차이가 200만 원이 입지 조건 양호한 발생한 경우에 초과이익이 입증여예요, 그죠? 그래서 입증여. 근데 입증여는 산업에 따라 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고 주체에 따라 또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답만. 그래서 1번 문제는 1번이 정답이죠. 입증여란 입지 조건이 양호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이익으로서 토지 이용의 집약도와 입지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모든 입지 주체에 동일하게 입증여가 같아요, 달라요? 어때요? 입증여는 입지에 따른 산업에 따라도 다를 수도 있죠. 입지 주체가 그 채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입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동일하다, 다르다 그렇게만 봐주고, 2번 문제는 보지 마세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아예 제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3번, 4번, 5번 문제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넘기시면은 제 요약집도 있긴 하지만은 이 저자의 128페이지 가시면은 그 밑에 입지 유형과 상품에 따른 분류라는 게 있나요? 자, 여기다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우리가 시험 문제에 객관식 시험 문제는 잘 나오는데, 자, 입지 유형이라는 자체가 첫 번째 가시면 집심이 있죠. 집심은 그냥요 도심에 모이는 거예요. 도심에 모일수록 유리한 점포죠, 그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백화점하고 기금속점이 또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심에 모일수록 유리한 점포 이렇게 가고, 집재와 그 다음에 산재와 국부적 집중성이라는 게 있죠. 이 세 가지. 자, 국부적 집중성은 다 공통점은 동일업종이에요. 동종업종. 그럼 동종업종끼리 집재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모여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구점이나
공구상이 잘 나온다고 했고요. 산재는 동종업종끼리 모여 있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자파점이나 세탁소죠, 그죠? 자파점이나 세탁소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국부적 집중성이라는 자체는 자 동종업종끼리 모이는데 도심에 모여요, 국부적으로 모여요. 국부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국부적 중심지에 모인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동종업종끼리 모이면 국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농기구점 같은 경우는 이제 농기구점은 이제 농촌에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보시면 상품에 따른 분류라는 게 있죠. 자, 우리가 그 생활 필수품, 그래서 편의품점이라고 하거든요. 그 편의품점 같은 경우는 멀리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그래서 이제 접근성이 중요하고 산재성이나 슈퍼마켓 있고, 선매품하고 전문품을 묶어보세요. 얘를 바꿔냅니다. 선매하고 전문. 그래서 선매품점과 전문품점이 잘 나와요. 전문품점. 그래서 우리가 선매라는 자체는 비교해서 구매합니다. 비교해서 구매한다. 그럼 비교해서 구매한다면 전문 찍으셔야 돼요, 선매 찍으셔야 돼요. 선매. 그래서 집재나 집심, 가전제품 같은 거 데리고 하고, 전문품은 이제 고급 그 집심이 도심에 있을수록 유리하며 전문품 같은 거는 가격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이제 주의 있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페이지 127페이지로 가시면은 127페이지의 3번 문제는 4번이 정답이죠. 자파점과 세탁소는 우리가 요거는 한 곳에 모여 있는 겁니까? 산재성입니까? 가구점과 공구상만 모여 있는 거죠.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는 정답이 옳지 않은 거는 4번이 정답이죠. 아까 세탁소나 이발소 이런 것들은 집심이에요. 이거는 분산이에요. 산재성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1번을 옳은 거니까 다 볼게요. 1번의 산재성은 한 곳에 입지하면 불리함으로 분산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게 맞죠. 맞고요. 소매점포가 배우지의 크기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매점포 같은 경우는 우리 분포되어 있는 게 분산 입지가 더 유리하죠. 그러면 우리가 집심이 더 유리해요, 소매점포는 분산이 유리해요. 산재가 유리하죠.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비교하면서 구매라는 단어가 있나요? 비교하면서 구매라는 자체는 비교할 선자니까 무슨 품이다? 선매품점으로 꽂으시고, 자, 동일업종끼리 한 곳에 모여 있는 건 집심이에요, 집재예요? 집재. 도심 중심 업무에 입지하는 것은 집재입니까? 집심입니까? 집심.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시고요. 넘겨볼게요. 자, 6번도 옳은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옳은 거를 고르시면, 자, 1번에 가시면 같은 업종끼리 서로 모여 있는 거는 집심이에요, 집재예요? 집재. 제가 구매의 노력과 비용이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것은 전문품점이라고 했죠. 이건 전문품. 수요자의 취미 기호에 따라서 구매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을 꿀팁을 드리면 동일업종끼리 국부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이건 그냥 해요, 국부적이에요. 국부적 집중성이 되고, 4번이 정답이죠. 산재성은 분산 입지한다 맞고, 그 다음에 아까 5번에 여러 상점들을 서로 비교한다는 자체는 이건 그냥입니까? 요건 선매입니까? 선매죠. 이게 가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가시면 7번도 그냥 답만 보세요. 틀린 거는 5번을 보시면은 우리가 인구도 많아야 되지만 중요한 건 그냥입니까? 고객이 중요합니까? 그럼 인구 밀도가 높은 경우 고객 밀도가 낮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인구 밀도, 고객 밀도 다 높아야 되죠. 이거는 다 상식이고, 그다음에 8번에다가 이제 기출 문제 위주로 가져가세요. 별표를 쳐놓으시면은 자, 지금 정답은 2번이 정답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걸 예전에 이제 제가 요약집에서 구입 빈도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구입 빈도. 그 다음에 상권의 규모라는 데도 박스 쳐보세요. 상권의 규모. 상권의 규모. 자, 구입 빈도하고 상권의 규모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탈러이에서 고차는 그냥입니까? 대형마트입니까? 대형마트, 뭐 이마트. 근데 저차 중심지는 우리가 동네 슈퍼를 얘기하죠.
그러면 이 대형마트보다 동네 슈퍼를 더 많이 자주 가시죠? 대형마트는 좀 구입 빈도가 낮고, 그럼 얘와 얘는 반비례라는 얘기죠. 그럼 구입 빈도가 낮지만 상권의 규모가 작습니까? 큽니까? 구입 빈도가 높으면 상권의 규모가 작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품에 대한 서비스 구입 빈도가 낮다면 상권의 규모는 어떻다? 크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특히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상권액정에서 제 요약집에 있지만 고급 가구점 같은 거는 전무품점은 이제 분산시키는 분산시장 접근이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고, 다른 것들은 특히 허프 같은 경우는 허프는 히읗 들어갔죠. 그러면 결정론 쪽이에요, 확률론 쪽이에요. 확률론 쪽. 두 개 도시가 아니라 이제 확률로 간다. 이제 그렇게 보시고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 이제 요약집의 크리스탈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약집에 아까 얘기했던 크리스탈로 이론으로 좀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로는 그 81페이지예요. 81페이지 가시면은 상업이치론의 크리스탈러라는 게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크리스탈러. 자,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얘기하죠. 형성 과정. 그래서 중심지와 배우지가 이제 다른데, 우리가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따지는데, 자,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중심지와 배우지는 달라요. 그 중심지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시장, 상업지죠. 점포가 있는 곳이에요. 점포. 그래서 우리 학원 근처가 다 상업지니까 중심지고, 배우지는 상권을 얘기해요. 배우지가 뭐라고요? 상권. 그러면 배우지는 상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배우지는 고객이 존재하는 주거지, 여러분들이 계신 곳을 얘기하죠. 그럼 중심지가 배우지의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자, 우리가 최소 요구치라는 게 있었죠. 무슨 요구치가 있다? 최소 요구치.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최소 요구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갑돌이가 슈퍼를 차려요. 슈퍼를 차려서 최소한 인원이 와줘야 되는 것이 무슨 요구치? 최소 요구치. 그러면 우리가 정상 인원만 얻을 수 있는 뭐 100명 정도 와줘야 된다는 게 최소 요구 범위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더 와줘야 되니까 물건을 사겠다고 가게 되는 이제 교통비를 감안해서 하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있어요. 그럼 재화의 도달 범위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습니까? 최대의 거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수요가 1이었어요. 수요가 제로였어요. 제로죠. 그 다음에 중심지에 대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성립 요건은, 자, 최소 요구치가 커야 돼요. 재화의 도달거리가 커야 돼요. 최소 요구치가 작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까지만 하고 그다음 넘기시면 아까 크리스탈러에 대한 이론은, 자, 고차일수록 그냥입니까? 규모가 더 큽니까? 다양한 기능을 하죠. 더 요구하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수가 주니까 피라미드형이라는 게 있죠. 중차에 포용하는 저차가 고차로 갈수록 보다 줄어들고 고차끼리는 간격이 넓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기셔서 문제집으로 가시면은 문제집에 일단은 10번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시고 10번은 이제 기출이니까 갑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여기서 틀린 거는 우리가 많이 풀어봤지만 니은이죠. 도달 범위. 찾았습니까? 중심지 활동이 제공하는 공간적 한계가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하여 수요가 1이에요? 제로예요? 제로죠. 그럼 다른 게 다 맞죠? 그럼 중심지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 공급 기능이 집중되어 배우지의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 지역이고, 도달 범위는 아까 수요가 1이다, 0이다. 0. 그죠?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를 얘기하고, 그 범위는 이제 판매자가 정상 이윤을 얻겠죠. 그죠? 만큼만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한 경계까지 거리니까 니은만 틀렸으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9번에도 1번 답만 체크하시면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율에 따르면 최소 요구치가 커야 돼요. 재화의 도달 거리가 커야 돼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되니까 1번이 정답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른쪽에 이제 12번을 보시면은 계산 문제가 나오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가 야매로 푸는 방법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자 12번이 기출이에요.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기출. 그래서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우리가 예전에 기출 특강도 하고 그랬으니까 오늘 이제 좀 편법을 이용해서 가겠습니다. 자,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자 인구의 그냥이요 인구에 비례해요. 우리가 유인력이라는 게 있죠, 그죠? 상권의 흡입력은 유인력은 인구가 많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인구가 많아야 되니까 반비례다, 비례고 거리는 멀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그럼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푸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밑에 12번을 보시면은 자, 지금 제가 특강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제 야매를 들으신 분들은 그냥입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인구를 그대로 가라 그랬죠, 그죠? 그럼 인구에 비례하니까 A와 B를 봤을 때 약분을 해보세요. 지금 A가 7만 명이고 42만이죠. 그럼 몇 배죠? 그럼 1대 6이 되겠죠? 얘가 6을 더 먹는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근데 거리는 제가 그냥 했어요. 바꾸라 그랬어요. 그럼 거리의 제곱으로 본다면 2km, 1km죠.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제곱을 합니까? 그럼 얘가 곱하면 4가 되죠. 그러면 따라서 4, 6. 그럼 4, 6이 나오면 정답이 되죠. 몇 번이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이겠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럼 몇 퍼센트예요? 40%, 60%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요거 이렇게 야매로 풀어도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했던 게 야매로 푸는 게 그냥 맞는 게 13번으로 가볼게요. 문제는 다 풀어오셨죠, 그죠? 자, 13번에 가시면은 문제를 풀어오셨으니까 자, 지금 13번에 인구가 A는 1만 명, B는 5천 명이라고 돼 있죠? 그럼 몇 대 몇이죠? 2대 1이 되죠. 거리는 바꾸라고 했나요? 그럼 거리가 지금 몇 킬로예요? 1km, 2km. 그러면 2km, 1km가 되죠? 그냥요 제곱을 해요. 이걸 곱하는 게 유인력이죠? 그럼 2는 4니까 8대 1이죠? 그럼 8일이 나오면 정답이라는 거죠. 그럼 8하고 1이 되어 있는 게 몇 번이에요? 5번이 정답이죠? 그러면 9천 명이라고 낸 이유가 그거죠, 그죠? 8대 1이니까, 그죠? 그럼 8천 명, 1천 명이 맞나요? 5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이거 이해 가셨어요? 분위기가 안 좋은데. 자, 지금 그냥입니까? 인구는 그대로 갑니까? 거리는 바꾸라 그랬죠? 바꾸어서 요거 곱한 게 유인력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리가 1km, 2km니까 2km, 1km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2의 제곱이 4니까 4이 8대 1이 되는 거죠. 몇 천 명을 냈죠? 9천 명 냈죠. 그럼 9분의 8, 9분의 1이니까 8일이 나오면 정답이 되는 거죠. 얘기 좀 해주세요. 아까는 4, 6이 나왔으니까 40%, 60%였잖아요. 근데 8일이 나왔으니까 몇 천 명, 8천 명, 1,000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9천 명에서 9천 명을 만들어 준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14번은 요건 컨버스 이론인데, 자, 우리가 넘겨보시면은 11번에 보시게 되면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서 틀린 거는 5번으로 하셨죠? 자, 상권의 경계가 분기점은 큰 도시 가까워요? 작은 도시 가까워요? 자, 상권의 경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상권의 경계는 작은 쪽에 가깝다 그랬죠? 큰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11번에 5번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상권의 경계가 분기점이잖아요. 분기점은 큰 쪽에 가까워요? 작은 쪽에 가까워요? 작은 쪽이 끌어당긴 힘이 이제 멀어도 우리가 분기점이라는 자체는 끌어당기기 1대 1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1번에 5번을 보시면은 자, 지금 A 도시하고 B 도시가 있다. 그럼 A 도시가 B 도시보다 작죠? 그럼 누가 커요? B가 크죠? 비가 와서 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데 좀 강의를 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저번 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죠? A 도시가 B 도시보다 작죠? 그럼 누가 크죠? B가 크죠? 그러면 작은 쪽에 가깝다 그랬죠. 상권의 경계. 그럼 상권의 경계라는 것은 분기점이에요. 그죠? 그럼 상권의 경계 지점은 분기점이기 때문에 큰 도시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깝다. 왜냐하면 끌어당기는 힘이 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유인력이 1대1인데 이게 여기가 작지만은 여기까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러면 어디에 가깝겠어요? A 쪽으로 가깝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걸 알아야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을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럼 14번에 가시면은 이 상권의 분기점은 큰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깝다. 그럼 우리가 14번으로 가시면은 가볼게요. 자, 지금 A, B가 있다. 전체 키로가 24km죠. 그럼 A에 대한 면적이 몇 제곱미터예요? 4,000. B가 36,000이라고 돼 있죠. 이 이유는 9배입니다. 9배. 그죠? 이거는 누트구를 맞춰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요게 1대9라고 했죠. 그죠? 그럼 큰 쪽에 가까워요? 작은 쪽에 가까워요? 그럼 전체가 몇 킬로죠? 24인가요? 그럼 24를 반으로 쪼개면 12죠. 12. 그럼 12쪽보다 밑으로 찍으셔야 되죠. 그죠? 그럼 7km는 답이 될 가능성이 작죠. 그래서 이제 1, 2, 3, 4가 답이 되는데 일단은 이 저자가 해놓으신 대로 가볼게요. 여기까지에 대한 DA의 거리는 일단 전체가 올라가요. 몇 킬로죠 전체가? 24. 그 다음에 1 플러스 상대편이 올라가죠. 그럼 상대편이 36,000에서 4,000을 나누게 되면 루트 9가 되죠. 루트 9는 얼마죠? 3이 되니 얘가 4죠. 그럼 몇 킬로가 됩니까? 6킬로가 되는 거죠. 근데 야매로 제가 여기를 그냥요 1로 잡았어요. 1로 잡았고 루트를 씌워서 큰 쪽이 올라가죠. 그럼 루트 9니까 1대 3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배수가 1kg면 3kg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6kg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63 곱하면 얼마냐고요? 18. 그러면 더하면 얼마다? 24kg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그래서 몇 킬로보다 A까지 오니까 6kg가 되는 거죠. 옛날에 했었죠, 그죠? 그래서 컨버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그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잡으시고. 옛날에 기출특강 때도 했었죠, 그죠? 컨버스. 그래서 큰 쪽에 값다, 작은 쪽에 값다. 작은 쪽 얼마로 잡아요? 1로 잡고 루트 9를 씌우죠. 그러면 몇 대 몇이 된다? 1대 3이 되니까 6kg가 가능성이 크죠. 6kg가 1배수면은 몇 배를 곱했어요? 3배를 곱하니까 18이죠. 그럼 합치니까 몇 킬로다? 24kg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공식으로 가는 것보다 좀 빨리 풀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푸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A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다? 6kg가 되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허프는 15번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넘기시면 16, 17, 18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허프가 16, 17, 18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허프가 이제 나오면 허프는 인구로 봤어요. 매장 면적으로 봤어요. 마찰 계수가 있죠. 그래서 제곱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16, 17, 18이 나왔는데 최근의 경향이 18번 문제예요. 2개가 되어 3개가 될 수도 있어요. 3개가 될 수도 있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16번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5분, 10분이라는 자체가 키로수랑 똑같거든요. 5kg, 10kg고 마찰 계수가 2라 그랬죠. 그럼 2승을 해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6번하고 17번은 다 풀 수 있겠죠. 그죠? 분이 앉아서 풀어드릴게요. 자, 16번으로 갑니다. 16번으로 가시면, 자, 이제는 네일리입니까? 허프입니까? 허프는 매장 면적으로 보죠. 거기서 거기 갈 확률로 이제 보는데, 자, 지금 어떻습니까? 16번에 가시면은 쇼핑센터까지 거리와 규모를 표시한다. 자, A 지역이 인구가 1000명이 있고요. 자, 지금 A에 대한 이용 객수는 얼마냐? 마찰 계수가 2죠. 그러면 쇼핑센터 1에 대한 그 흡입력으로 이제 따진다면은, 자, 쇼핑센터
원으로 갈 이제 시장 점유율이죠. 몇 퍼센트가 되느냐. 그럼 쇼핑센터 1을 올리고 쇼핑센터 1, 2를 밑으로 깔고 구하는 거예요. 그럼 쇼핑센터 1의 매장 면적은 1000이죠. 그죠? 1000에다가 시간적 거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5분이라는 건 5km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5가 내려가죠. 마찰 계수가 얼마죠? 2가 되죠. 그죠? 그럼 2의 제곱이 되니까 이게 5, 25죠? 그럼 1000을 25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1000을 25로 나누게 되면은 40이 되죠. 그러면 40이 된다는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40. 그럼 쇼핑센터 2도 마찬가지예요. 2도 마찬가지로 1000이 올라갈 것이고 10분이 10kg랑 똑같은 얘기죠. 제곱이니까 요게 100이 되죠. 그럼 얼마가 되죠? 10이 되죠. 그럼 50분의 40이라는 뜻은 5분의 4라는 뜻은 0.8이죠. 그럼 80%가 간다는 얘기죠. 몇 명 있었죠 아까? 1000명이죠. 1000명의 80%는 800명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17번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17번도 이제 C에 있는 30만 명이 있는데 여기 있는 애들이 주의하실 게 맨 밑에 가시면 도시 인구가 몇 퍼센트가 할인 정가입니까? 60%죠. 그러면 30만 명이 다 가요? 60%만 가요? 그러면 18만 명만 가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률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A와 B 중에서 B에 대한 확률이죠? 그 B에 대한 거니까 아까랑 똑같이 B를 올려요. 자, B를 올린 다음에 A와 B를 나눠서 B에 대한 그 확률을 본 다음에 그걸 곱하면 됩니다. 자, B로 갑니다. B의 매장 면적이 2만이죠? 거리가 몇 킬로예요? 20km. 그럼 20에 대한 제곱이 되니까 요거는 400이 되니까 400이 되니까 얼마예요? 50이 되겠죠? 그런가요? 50이 되고 얘가 50이 되고요. 자, A는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5,000이죠. 5,000에다가 지금 키로수가 10kg죠. 제곱이죠. 그죠? 이거 100이니까 이걸 나누게 되면 얘도 50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100분의 50은 50%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18만 명에서 반을 쪼개면 얼마다? 9만 명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이해 갔죠? 근데 최근에 2개가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3개도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3개 나올 수 있죠. 허프가 3개가 나왔다는 게 최근이에요. 그래서 지금 허프의 X지역의 주민이 할인점에 A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에 대한 추정 매출액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자,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로 갈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몇 퍼센트냐를 봐야 되죠. 그럼 A를 깔고, 자, 우리가 A를 깔고 A를 이제 위로 올리고 A, B, C를 보는 거예요. A, B, C를 봅니다. 그럼 A에 대한 매장 면적이 500인가요? 키로수가 몇 킬로죠? 5킬로죠. 자, 마찰 계수가 얼마나 그랬어요? 2니까 다 2승을 하겠죠. 그죠? 그럼 이건 5, 25니까 500을 25로 나누면 2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유인력이 20이 되고 B는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300인가요? 거리가 10km죠. 10km 제곱이 이제 100이니까 300을 100으로 나누면 3이 되겠죠? 끌어당기림이. C로 갑니다. C는 매장 면적이 얼마죠? 450. 키로수가 몇 킬로예요? 15를 2번 곱하면 225가 되니까 나누면 2가 되겠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전부 다 합치면 밑에가 25가 되죠? 그럼 25분의 20은 자, 요건 어떻게 됩니까? 25분의 20은 80%가 되겠죠? 0.8. 그럼 80%가 간다는 얘기예요. A에. 근데 지금 여러분들 주민이 그냥입니까? 4,000명이 있습니까? 4,000명에서 곱하기 자, 지금 매출액이 한 사람당 소비액이 35만 원이라고 돼 있죠? 곱하기 그 다음에 지금 A에 대한 지금 C로 갈 게 아니라 이제 A로 갈 그 추정 매출액은 여기다가 0.8을 곱하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4,000명에다가 35만 원에다가 0.8을 곱하게 되면
11억 2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매출액이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갈게. 지금 A로 갈 확률이 그냥입니까? 80%입니까? 그러면 매출액을 봤으니 4천 명에서 35만 원을 다 곱하는 게 아니죠. 그럼 여기다가 0.8을 곱하면 3,200명만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35만 원에다가 3,200만 원 하니까 11억 2천만 원이 매출액이 되겠죠. 그러면 80%에다가 11억 2천만 원,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깁니다. 넘기시면은 나머지 거는 그냥 뭐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보면서 갈게요. 자, 19번 문제는 정답이 3번으로 돼 있죠. 자, 우리가 크리스탈러가 거시적이면 허프는 거시적이었어요, 미시적이었어요? 미시적이죠. 소비자의 개성이나 구매 습관을 중점으로 하는 거시적이다, 미시적이다? 미시적. 예전에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시적이고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소비자에 대한 개성이나 이런 거는 미시적으로 봤고요. 20번 갑니다. 옳은 걸 이제 찾으라 그랬죠. 자, 1번. 허프는 확률 모형에 의하면 고객이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가 많을수록. 자, 여러분 경쟁 점포가 많으면은 내가 먹는 게 없죠. 그러면 확률이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감소하고. 2번에 아까 레일리는 인구의 개념입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거리 제곱의 반비례 바뀌었죠? 3번이 정답인가요? 좀 전에 제가 이 허프는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중점으로 거시적이었어요? 미시적이었어요? 그래서 다목적 구매 패턴을 채용을 통해서 현대적인 대형 쇼핑센터의 출혈을 또 잘 설명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 산다는 거. 몇 번이 정답이에요? 자, 허프는 구매 지향 비율은 경쟁 점포 수가 어떻게 됩니까?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그럼 반비례해야 되죠? 매장 면적은 커야 되죠? 그럼 반비례다, 비례다? 비례 고쳐주고. 네일리 하면 두 중심지 간의 상권의 경계점은 아까 제가 큰 쪽에 가깝다 그랬어요? 작은 쪽에 가깝다 그랬어요? 작은 쪽에. 3번이 정답인가요? 그 다음에 21번. 자, 21번의 정답은 몇 번으로 하셨죠? 2번 하셨죠? 제 요약집에 보시면 허프는 소비자는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에 그냥입니까? 저차를 지나칩니까? 저차를 지나치죠. 그래서 대형마트가 적당한 거리에 있으면 다목적 구매형을 하려면 고차로 갔죠. 그럼 뭐하고 뭐가 바뀌었어요? 저차하고 고차가 바뀌었다. 몇 번 정답? 2번. 22번은 그냥 답만 보세요. 답만 보시면은 상업입지의 설명 옳지 않은 것은 3번. 여러분들 인구 밀도도 중요하지만 인구 밀도가 더 중요합니까? 고객 밀도가 더 중요합니까? 그 고객 밀도가 인구 밀도보다 높은 지역이 더 좋은 상권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냥 답만 체크하시고 넘길게요. 23번으로 가시면은 요것도 그냥 답만 1번이 정답인데, 자, 크리스탈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옛날 상점이다 보니까 유사한 상점끼리 서로 도심에 인접된 거를 잘 설명했어요? 설명하지 못했어요? 못했죠. 그러면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서로 도심에 인접한 거를 잘 설명했다, 설명하지 못했다. 그냥 요 1번으로 체크하시고 24번에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자, 이건 이제 기출이다 보니까 정답은 24번에 2번이 정답이죠. 자, 이건 이제 갑니다. 자, 우리가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에요. 자,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인데, 자, 안쪽은 그냥입니까? 지가가 높습니까? 나갈수록 지가가 낮아지죠. 도심에서 외곽으로 간다면. 그래서 원점을 향해서 우하향하는 곡선이 돼요. 그럼 안쪽은 땅값이 비싸니까 토지를 줄이고 그냥요 자본을 늘려요. 늘리고 나갈수록 토지를 더 많이 사용하겠죠. 그러면 안쪽은 자본을 늘리고 토지를 줄이니까 조방적, 집약적, 저층화, 고층화, 고층화되고, 나갈수록 자본을 줄이고 토지를 늘리니까 집약. 자, 분수 있는 방법이 분모에 대한 분자죠. 이건 자본에 대한 토지예요, 토지에 대한 자본이에요. 토지에 대한 자본. 그럼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자, 안쪽일수록 그냥입니까? 집약적입니까? 나갈수록 조방적이죠? 그럼 안쪽의 토지에 대한 자본에 대한 대체성이 낮습니까? 높습니까? 높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러면 건물이 고층화된다, 높다. 높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5번은 이제 그 배버를 갈게요. 배버는 요약집으로 갑니다. 요약집으로 가셔서 공업입지로 가볼게요. 공업입지로 가시면은 페이지로는 76페이지입니다. 요약집. 공업입지론 찾으셨죠? 그래서 레시는 잘 안 나와요. 레시 문제는 그냥 이따가 제가 그냥 이해만 해드리고 거의 뭐 여기 제끼시고 배버 위주로 가져가세요. 누구 위주로 가라? 배버. 배버는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했죠. 그래서 이따가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가장 강조한 게 수송비예요. 무슨 비를 제가 강조했다? 수송비. 그럼 수송비가 최대해야 돼요? 최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건비도 최소해야겠죠. 노동비라고 하고 요새 인건비라고 합니다. 근데 최소인데 직접 모여 있는 이익은 최소해야 돼요. 최대가 돼야 돼요. 최대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이제 비용을 좀 아끼기 위해서 수인의 집에서 얹혀 산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 순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최소 수송비에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이라는 게 있나요? 맨 밑에. 자, 그래서 무슨 지향과 무슨 지향이요?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송비에 대한 최소 수송비에 대한 원리죠. 최소 수송비를 가지고 따지자. 그러면 원료 무게가 무거우면 그냥요 원료지에 있어야 돼요. 원료지 있죠. 원료 산지에 있다는 거죠. 원료 산지. 우리가 장수 돌침대 같은 건 그냥입니까? 이 원료가 무겁습니까? 그 원료 산지에 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시장은 원료 산지에 가 있으라는 거야. 소비자가 있는 곳에 가 있으라는 거야. 시장. 그래서 시장은 소비자가 있는 곳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거기 책대로 국지, 그 원료, 편제, 그 지역만 하는 편제에 대한 원료 무게가 무거우면 그냥요 원료 수송비가 더 무거워요. 원료가 더 무겁죠? 지금 보고 있어요? 제품 수송비보다. 그러면 그냥입니까? 원료의 지에 가 있어야 됩니까? 원료 지에 가 있어야 되고. 근데 자 어떻습니까? 요 국지 원료보다 제품이 더 무거우면 그냥 있어요. 시장에 가 있어야 돼요. 시장에 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얘는 원료 산지가 굉장히 어려운 게 원료가 무겁고 제품이 가벼워지면 중량이 증가합니까? 자꾸 중량이 감소합니까? 감소하죠. 그럼 중량 감소 산업은 이건 그냥이요 원료지예요. 원료지고 제품이 무거우면 원료가 조그맣고 제품이 무거워지니까 중량이 점점 증가하죠. 그럼 중량 감소입니까? 중량 증가합니까? 증가 산업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좀 심화야매를 하는데 따라서 증시. 증시는 증권시장의 줄임말이고 어떤 회사가 막 주식이 막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돼요. 인원을 감축해야 돼요. 따라서 감원. 자, 그러면 증시는 그냥요 증가하는 시장이에요. 감소는 원료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원료지수는 자 우리가 원료지수라는 자체는 오른쪽 식이 있는데 무슨 지수하면 원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원료 무게가 무거우면 그냥입니까? 1보다 큽니까? 크죠? 근데 원료가 가볍고 제품이 무거우면 1보다 작죠? 시장은 작다. 입지 중량은 2로 비교한다는 거. 부패하기 쉬운 원료는 그냥요 원료 지향이에요. 제품이 부패하기 쉬우면은 시장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펜 들어보세요. 자 중간에 이제 우리가 보편 원료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으니까 물과 공기는 시장이 낫겠죠. 근데 편제는 국지는 그 지역만 나니까 원료지가 낫고요. 자 3번의 중간 지점은 적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총운송비가 최소
되는 수송 적한 지점에서 운송 수단이 바뀔 때 그때 우리가 이 입지라는 거고, 노동비는 노동지향적이죠. 그럼 우리가 수송비 증가분보다 노동비 절감이 더 훨씬 큰 쪽으로 가야 되고, 노동지향형은 수송비 비중이 커요. 수송비 비중은 좀 적어요. 적고 노동비가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직접은 그냥입니까? 모여 있습니까? 직접 이익이 최대가 돼야 되고, 이번에 직접 지향이 이따가 나올 거예요. 수송비 비중이 적고 동그라미,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들은 그냥입니까? 이건 직접입니까? 직접.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는 타이어나 유리 만드는 공장이 멀리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연관성 있는 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139페이지로 가시면 25번에 배버 있나요? 자, 배버는 틀린 게 4번이 정답이죠. 아까 수송비, 다음에 수인의 집 순서로 가는데, 자, 수송비와 인건비는 최소죠. 근데 집적 이익은 최대가 된다고 제가 많이 풀었죠. 몇 번이 정답이에요? 4번. 특히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등비용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건 뭐냐면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갈수록 수송비가 더 증가하는 비용 곡선이죠. 그러니까 비용선. 그래서 등 비용선이다. 그래서 최소 수송비 지점에서 기업이 입지를 바꿀 때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거다.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럼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그다음에 26번에 4번을 보시면 아까 운송비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은 거는 적한이었어요, 집적이었어요. 집적이었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다. 넘겨볼게요. 자, 27번 갑니다. 자, 27번에 가시면은 박스에 원료 지수가 아까 1보다 큰 거는 원료 지향이었죠. 그래서 원료 수송비의 비중이 제품보다 크고요. 자, 보편 원료나 제품이 부패하기 번질 가능성이 높은 거는 시장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1번, 28번에 원료 지수가 1보다 크고 입지 중량이 2보다 큰 거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 지금 원료 지수가, 자, 지금 여기 봐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옳은 걸 찾으라 그랬죠. 원료 지수가 1이면 이건 자유 입지예요. 무슨 입지다? 자유 입지, 그죠? 제 요약지 보시면은 1일 때는 자유 입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원료 지수가 1이거나 입지 중량이 2인 거는 원료 지향이 맞아요, 자유 입지가 맞아요? 자유 입지 맞고, 제품이 쉽게 부패 변질되는 경우는 생산 과정에서 중량이 증가하는 것은 원료 지향이에요, 시장이에요? 시장. 수송비가 적고 기술 연관성이 큰 산업은 이적이었어요, 집적이었어요? 집적. 4번이 정답이죠. 총 생산 비중, 노동비 비중이 크고 값싼 노동력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노동지향이 되겠죠. 자, 국지 원료를 사용하거나,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국지 원료는 원료 지향이 맞죠? 근데 완제품을 만드는 곳은 어디죠? 시장이 낫다는 거죠. 정답은 4번인데 이 문제 괜찮습니다. 이 문제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이라는 입지 유형이 가장 많이 좀 연리 공부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산업 입지가 다른 것은 원료가 부패하기 심하고는 원료고, 생산 과정에서 중량이 줄어드는 게 중량 감소가 원료죠. 원료 수송비가 제품 수송비보다 큰 게 원료죠. 원료 수송비보다 큰 게 원료인데 완제품을 사용하는 건 시장이잖아요. 그럼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레시는 보지 마세요. 30번하고 그냥 31번은 보지 말아라. 보지 말아라. 그냥 자, 레시는 따라서 최대 수요가 적어야 돼요, 수요가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된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최대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냥 31번에 5번을 보시면은 이 저자가 얘기한 건 뭐냐면 수요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럼 소비자가 지불 가격은 재화의 가격과 수송비 합임으로,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 저자가 하는 키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레시는 최대 수요예요. 그럼 수요가 적어야 돼요, 수요가 많아야 돼요? 많아야지만 좋다는 거거든요. 원춘형으로 봤을 때 안쪽이 그냥입니까? 시장이 수요가 많습니까? 많죠. 나갈수록 수요가 어떻게 돼요? 적어지죠. 그런가요? 그럼 안쪽일수록 수요가 많다는 건 그냥입니까? 좀 물건의 가격을 좀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떨어뜨릴 수 있죠. 수요자가 많으니까. 근데 나가면 나갈수록 그냥 뭡니까? 수송비도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니까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31번에 보시면은 시장이 인접할수록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오히려 상승할까요? 좀 하락할까요? 하락하죠. 재활 수요량이 좀 증가되니까. 이해 갔나? 근데 절 믿으시고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어디가 제일 좋아요? 외곽이 좋아요? 안쪽이 좋아요? 안쪽이 시장 수요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또 해설이 또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32번을 볼게요. 32번은 공급입지 틀린 거 4번을 보시면은 배버의 최소 비용이로는 최소 비용의 입지가 벗어남에 따라서 수송비가 증가할 경우 노동비를 더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가도 최적 입지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가 나갔더니 수송비가 지금 어디 공장 입지를 했더니 이 노동비에 대한 지향이거든요. 자, 수송비가 지금 100원을 아낄 수가 있는데 노동비가 300원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노동비가 더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송비 증가할 경우 노동비를 더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면 노동지향 쪽으로 가야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33번도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주거입지는. 근데 그냥 여기 4번을 보시면은 그냥 제가 야매로 가볼게요. 자, 교통비용이 주거비용보다 크죠? 그럼 주거비용이 커요? 교통비가 커요? 그러면 나가야 돼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도심으로 이전하는 게 낫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주거용은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아예 보지도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해 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찍어드리면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디다가. 입지는 찍어드릴게요, 내가. 자, 우리가 입지 파트는 아까 제가 왜 집시성, 집재성 그거 기억나시죠? 그거 위주로 가져가시고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아시죠? 요거 가져가십시오. 여기서 거의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근데 까놓고 얘기하면 아예 계산이 나와요. 얘는 아까 허프, 네일리, 컨버스인데 올해 1순위가 누구라 그랬죠? 컨버스가 1순위라고 했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네일리면 세 번째는 허프. 이 세 가지 중에 나오는데 컨버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입지 파트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아까 레시의 최대 수요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거 입지 같은 건 아예 보지도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아예 우리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해커스나 아니면 위에 있는 그쪽은 아예 하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답만 좀 확인하시고 그냥 보는 걸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배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형이 굉장히 헷갈리죠. 이것도 거의 10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상업 입주 위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